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막내딸 라일라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우디 공주라 하면 화려한 궁전과 수많은 하인들, 끝없는 부와 권력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제 삶은 생각보다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궁전 밖으로 나갈 때는 늘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며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하루하루, 궁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저 멀리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저곳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상상만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 보낼 결심을 하신 겁니다. 왕족이기에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밤새 설렜습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떠난 저는 마침내 제가 상상하던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죠. 옥스퍼드에서의 첫날,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제게 공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라일라로 불렀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저는 그들이 제 신분을 모른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대나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특히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처음으로 제 생각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아마라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며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라일라,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해.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결혼도 강제로 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그녀의 눈물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저 또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회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자유를 꿈꾸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렇게 4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 다시 왕족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진 저는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황금 세장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사우디에서 열리는 국제자원봉사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봉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다시금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물 부족 지역에서의 활동을 발표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강병철이라는 한국 활동가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물을 나누어 주고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기 가야겠어. 저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찾던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는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해를 구하고 한국 NGO 팀에 합류하여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될 그 여정을 시작한 순간이었죠.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한 후 저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잠시 해외로 나가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셨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 휴식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거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물 부족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아프리카, 공주가 무슨 봉사 활동을 한다고? 그곳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일라,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우리 집안의 이름을 생각해야지.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왕족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또 그 특권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면 한 번쯤은 세상을 직접 겪어보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절대 신변을 위협할 만한 일은 하지 말거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나니
마음속에서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궁전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저 스스로의 발로 세상을 경험하러 떠난다는 것.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강병철 활동가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며 용기를 다잡았습니다.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절대 자유를 찾을 수 없어. 출발 당일 가족들은 공항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와 가벼운 복장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저를 보며 오빠들은 장난스럽게 공주가 봉사라니 세상 참 변했네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우디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한동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고향.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 따가운 햇볕과 함께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멀리서 강병철 활동가가 아이들과 함께 모래바람 속에서 물탱크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라일라입니다. 강병철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웃음 짓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반가워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 함께 잘해봐요. 그렇게 저는 왕궁의 호화로운 장식계신 먼지와 땀으로 뒤덮인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의 열기와 사람들의 온기가 제게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라일라 공주가 아닌 그냥 라일라로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죠. 아프리카의 대지는 생각보다 더 척박하고 거칠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느낀 건 강렬한 태양과 메마른 바람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과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그러나 사람들의 환한 미소는 그 모든 걸 잊게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병철 활동가를 다시 만난 건 마을 회관 앞이었습니다. 그는 어깨까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린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라일라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철 씨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라일라 씨, 반갑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낯설죠? 네,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해봅시다. 무리하지 말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다양한 일들을 배웠습니다. 마을 우물 청소, 물탱크 수리, 어린아이들과 놀이 수업 등 모두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땀에 젖고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도 오히려 마음은 더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병철 활동가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어색할까? 하루는 우물 근처에서 물통을 나르던 중 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힘들지 않아요?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몸은 조금 고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요. 그는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봉사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걱정을 해요. 도움을 주고받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 숙소에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우디 왕궁에서 저는 항상 혼자였고 궁전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진정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병철 활동가와 함께 우물 펌프 수리를 하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펌프가 터지며 물줄기가 솟구쳤고 둘 다 흠뻑 젖어버렸죠. 저는 순간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 했지만 강병철 씨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현장 매력 아니겠습니까? 물이 나오긴 했으니 성공이죠. 그의 호탕한 웃음에 저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왕궁에서 그렇게 실컷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서라면 저도 제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별빛이 쏟아지는 아프리카 하늘 아래 봉사자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고향 이야기, 삶의 이야기, 봉사를 통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들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 고민과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강병철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일라 씨,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는데 늦은 건 없어요. 지금처럼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진짜 라일라 씨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왕족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소중히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왕궁에서 누리던 호화로움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물통을 나르며 땀을 흘리고 아이들과 흙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의 비는 사우디와 달리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흙탕물 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맨발로 흙길을 달렸고 빗방울이 얼굴을 적실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강병철 씨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라일라 씨, 이렇게 빗속에서 뛰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이에요. 공주는 절대 빗속에서 뛰어놀 수 없었거든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웃고 있는 걸 보니 이제 공주가 아니라 그냥 라일라로 살아가고 있나 보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병철 활동가에 대한 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현장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울렸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아프면 직접 등을 돌봐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물을 건네줄 때면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봉사자 숙소 앞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병철 씨가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죠? 오늘 물탱크 수리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철 씨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도 두고 힘든 곳으로 와서.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대기업에도 다녔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본 장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물도 없는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진흙탕 물을 떠마시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군요. 네, 그 이후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찾은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찾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의 뜻대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의 길을 찾고 싶어요. 강병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라일라 씨라면 잘 해낼 거예요. 이미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며칠 후 한 마을 아이가 갑작스럽게 고열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강병철 씨와 함께 급히 마을 진료소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소의 의사는 말라리아 감염을 의심했고 긴급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새워 아이를 돌보며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약이 도착했고 아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고 강병철 씨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라일라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후로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봉사자들 사이에서 어울리며 웃고 떠들 때도 함께 마을 일을 도우며 땀 흘릴 때도 그의 미소 하나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다가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남아도 괜찮을까?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욕심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서 저는 라일라 공주가 아닌 라일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이 어느덧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병철 씨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왕족이라는 제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어쩌면 드는 저를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오난 외신 기자가 봉사 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강병철 씨는 기자와 함께 봉사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런데 기자의 눈이 제게 머물렀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사우디의 라일라 공주님 아니신가요? 그 순간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확신에 찬 얼굴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정말 공주님 맞으시네요.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강병철 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라일라 씨, 공주라고요? 저는 결국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사우디 왕족입니다. 여기에서는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있고 싶어서 그동안 숨겼습니다. 강병철 씨의 얼굴에 실망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 거죠? 제게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만큼은 공주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실을 감추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이용한 것 같지 않나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사자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듯 자리를 떠났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동안 속은 것 같다며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단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 숙소로 돌아온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병철 씨의 실망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제 자신이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진작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두려움에 갇혀 있었을까?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강병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주민들과 일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앞에 섰지만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철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냉랭한 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을 옮기던 중 우연히 마을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가씨의 진심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다가가면 그 사람도 아가씨의 진심을 느낄 거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사우디의 왕족 라일라입니다. 그 사실을 숨긴 건 제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속인 건 제 잘못입니다. 고개를 숙인 제 앞에 강병철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진심이 진작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놨으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두의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병철 씨와 마주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이 공주라는 걸 알고 조금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당신이겠죠.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짓이 아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자. 그 결심이 제게 또 한 번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사람들은 다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강병철 씨와도 오해를 풀고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저는 사우디로 돌아왔지만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부탁드려 강병철 씨의 NGO를 공식 후원하고 사우디 지부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사우디에 온 강병철 씨와 재회한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공주가 아닌 그냥 라일라로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라일라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 대신 한 사람으로서의 자유와 진정,